분명 그 샘은 올림푸스에서 떨어뜨린 신들의 음료일 것이다. 샘에 닿을 듯 가까이 가면 제비꽃 향기가 가득하고 나뭇가지나 이파리같이 땅에서 나는 것들은 물에 뜰 수 없어 전부 가라앉는다. 그 샘을 한 모금 마시면 혈색이 돌아오고 살결을 씻으면 비단처럼 부드러워진다. 그것은 분명 젊음의 여신 헤베가 베푼 축복임이 틀림없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역사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방대한 기록을 해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 최초의 역사서라고 불리는 그의 저서 역사에는 헤로도토스가 지중해와 흑해 주변을 여행하며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기록해 남겨둔 구절이 있는데요. 그 기록들 중에는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기이한 젊음에 대한 전설이죠. 마크로비아인들은 아프리카의 뿔지역에 산다. 극북에는 히페르보레이인들이, 극남에는 마크로비아인들이 사는 것이다. 그들은 이상할 정도로 젊은 모습으로 오랫동안 생을 유지하는데 그들 대부분이 120살을 살고 일부는 그 이상을 살기도 한다. 이 비밀은 그들이 가진 셈에 있다. 마크로비아인들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설적인 민족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젊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아주 수려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마크로비아인들을 한 번이라도 마주친 이들은 그들의 조각 같은 외모에 대해 끝없이 묘사하고 감탄했으며 마치 살아있는 미의 신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젊음과 생기에 감탄한 한 여행객이 왕에게 직접 비결이 무엇인지 묻기도 했죠. 이방인은 마크로비아의 왕에게 수명과 식단에 대해 물었다. 이방인이 묻는 것에 왕은 삶은 고기를 주로 먹고 우유만을 마신다고 이야기했다. 그가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하자 왕은 그를 데리고 가 샘 하나를 보여주었다. 왕이 이방인을 데리고 간 곳에는 작은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겉보기에는 다른 작은 웅덩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는데요. 왕은 이방인에게 이곳에서 함께 목욕할 것을 요청하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몸을 담그자마자 물에서 은은한 제비꽃 향이 뿜어져 올라옵니다. 또한 씻은 피부 자리마다 윤기가 도는 듯 보였는데요. 물에서 나온 이방인은 마치 몸이 더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느끼죠. 헤로도토스는 마크로비아인들의 셈에 대해 전설의 셈 혹은 생명의 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후에 이것은 젊음의 셈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 젊음의 셈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한 신화, 전설 속에도 종종 등장했죠.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 속 신비로운 셈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이것을 찾아 모험을 떠났다는 짤막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여기서는 셈을 일종의 생명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한 고대 영웅 또한 서서히 죽어가는 삶은 두려웠던 것이죠. 젊음의 셈은 1165년 프레스터 존의 편지라고 불리는 장문의 글에서도 언급됩니다. 프레스터 존은 전설적인 사제왕으로 동방에 기독교를 알렸다고 전해지는 인물이죠. 올림푸스 산자락 낮밤으로 향이 변화하고 거품이 일던 그 샘. 누구든지 그 샘물을 3번 맛보게 된다면 그날로 모든 피로를 느끼지 않게 되고 여생을 젊은 채 보낼 수 있게 된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도 마치 이것을 묘사하는 것 같은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그 둘레에는 행각 5채가 서 있다. 이 행각에는 많은 환자, 소경, 절뚝발이,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이 질비하게 누워 물이 움직이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 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곤 하는데 물을 휘저어 놓은 다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다 나았다. 젊음의 샘, 낙원과 생명의 강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전설들은 아주 멀리 오랫동안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탐험가들에게 아주 큰 인기를 끌게 됐죠. 1493년 히스파니올라, 스페인의 탐험가였던 후안 폰세 데 레오는 신비로운 소문을 하나 전해댔습니다. 그곳은 선원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황금이 가득한 곳에 대한 전설이었는데요. 레오는 지방의 총독을 맡으며 풍요로운 삶은 살고 있었지만 늘 더 많은 부를 원했죠. 그는 조사 끝에 이곳이 푸에르토리코라고 짐작하였고 비밀리에 그곳으로 출발했습니다. 1506년 레오는 비공식적으로 푸에르토리코에 도착합니다. 그는 이 땅에 수많은 자원이 묻혀있는 높은 가치의 땅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 2년 후인 1508년 다시 방문해 탐험을 이어나갔죠. 산호안 근처에 정착지를 세워 머무르던 레오는 지역 원주민에게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들은 세계 북쪽 어딘가의 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 섬에는 온갖 진귀한 것들이 넘쳐 흐르고 마시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강이 존재한다고 말하였죠.
신비롭게도 이 섬의 강물을 마시면 노인은 청년이 되고 노쇠한 기운이 사라지며 모든 질병이 말끔히나 사라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레오는 곧바로 신비한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왕에게 전했습니다. 왕은 그의 이야기에 큰 흥미를 느꼈고 정식으로 젊음의 샘을 찾기 위한 여정을 허락했죠. 1513년 레오는 카리브해 바하마 제도로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원주민 부족의 이야기 등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아직 개척하지 못했던 대륙에 그 전설의 샘이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또한 카리브해에서 왔다는 선원들은 이것이 창조주의 사다리 끝에 있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창조주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위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만들고 각각 사다리 끝에 샘을 만들었다. 그러다 자신의 추종자가 늙거나 병이 들어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의 수족을 보내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오게 했다. 그들에게 하늘의 샘을 마시게 하고 하늘 샘을 마신 이는 사다리를 타고 다시 내려가 이번에는 땅에 있는 샘으로 목욕을 시켰다. 그렇게 되면 모든 병이 씻은 듯 사라지고 다시 젊어졌다. 레오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늘샘이 전해져 내려오는 젊음의 샘과 같은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항해를 지속해 나가던 레오는 초목이 무성한 땅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발이 닿는 곳마다 꽃으로 뒤덮여 있고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뛰어노는 아름다운 곳이었죠. 레오는 그곳을 꽃이 가득한 곳이라는 의미를 담은 라 플로리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후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며 탐험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때문에 많은 이들은 레온이 이곳 현재 플로리다에서 젊음의 샘을 찾았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1년여가 지난 1514년 레온은 플로리다를 떠나 스페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그의 일생에서 젊음의 샘에 대한 것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많은 이들은 그가 샘을 찾는 것에 실패했고 때문에 더 이상의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1521년 폰세 데 레온은 다시 한번 플로리다로 향하였습니다. 대외적인 명분은 섬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였지만 누군가는 그가 다시 한번 젊음의 샘을 찾는 여정을 떠난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레오는 원주민들과의 교전에서 부상을 입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젊음의 샘을 찾아 헤매던 모험가의 잘 알려진 마지막이었죠. 일부 신비론자들은 폰세 데 레온의 모험이 1521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는 원주민들과의 전투 중 죽은 것이 아니며 정말로 젊음의 샘을 찾았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후 레온은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스스로의 신분을 바꾸어 멀리 동방까지 탐험하며 신비의 샘 혹은 생명의 물에 대해 퍼뜨리고 다녔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젊음의 샘에 대한 이야기는 동서양을 막론한 다양한 국가에서 비슷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에서도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젊어지는 샘물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로 어느 노 부부가 마시면 활기가 도는 샘물을 찾는 동화이죠. 가까운 중국에서도 불로장생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중세 유럽의 연금술에서도 생명의 물 엘릭서가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항해 시대, 많은 모험가들이 찾아 헤맸지만 끝내 그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젊음의 샘, 그곳은 그저 신화와 전설 속에서만 등장하는 장소인 걸까요? 아니면 한때 존재하였지만 결국 세상 밖으로는 드러나지 못했던 영험한 샘물이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